정말 주식시장에 임하다 보면 참 묘할 때가 많습니다. 실적이 사상 최대치로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히려 마이너스를 보이는 업종이 있죠. 바로 철강 업종입니다. 그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전문가 모시고 다시 한번 깊이 있는 진단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유진투자증권의 박민진 연구위원을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박 연구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포스코, 현대제철 모두가 다 거의 사상 최대치의 좋은 실적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틀 연속 큰 폭의 주가 하락 보이고 있는데요. 자, 왜 이럴까요? 네, 일단은 지난주 이제 금요일 중국의 중앙정치국 회의가 지금 좀 많이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중국이 탄소 배출 감축을 이유로 연초부터 조강 생산량을 좀 줄이겠다라고 했었습니다. 상반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이 12%나 증가를 했지만, 시장에서는 이제 하반기에 대대적인 감산을 통해서 연간 목표치를 달성할 거라고 좀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지난주에 이제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중국 정부의 스탠스에 약간의 변화가 사실 좀 감지가 됐었고요. 탄소 배출 감축이 중앙에서 지방 정부의 이제 일괄적인 목표치를 할당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좀 내용을 좀 담고 있었던 걸로 파악이 됩니다. 이 부분 때문에 이제 하반기에 저희가 기대했던 어떤 감산 강도보다는 조금 약화될 그런 가능성이 좀 제기가 된 거고요. 시장에서는 이제 중국의 변화를 통해서 철강 산업의 구조적인 변화를 좀 기대하고 있었는데 좀 실망을 좀 많이 하는 듯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일단은 기업하면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실적 아니겠습니까? 그 발표된 현대제철이나 포스코 실적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네, 2분기 실적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역대급 실적을 내놨습니다. 국내 철강사들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철강사들도 다 비슷한 상황이었고요. 일단은 호실적으로 기록한 이제 배경이 제품 가격 상승 때문에 있었던 건데, 유통량뿐만이 아니라 조선, 가전, 자동차 이런 이제 실수요가형 제품 가격에도 이제 모두 인상 성공을 했고요. 기대 이상의 단가 상승폭을 이제 기록을 했던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추가적으로 3분기에도 개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이 사실 중요한데요. 아무래도 스팟 가격을 분기나 반기 계약이 비중이 높은 이제 국내 철강사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후행돼서 레깅해서 반영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최소 3분기까지는 더 좋은 실적을 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2분기보다는 3분기를 더 기대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또다시 중국으로 가겠는데요. 중국이 철강의 감산 정책에 이어서 수출 철강주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겠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한테 좀 불리해질 텐데요. 이 부분도 한번 진단해 주시죠. 네, 우선은 감산 정책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산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상반기까지는 감산이 이루어진 적은 없습니다. 예, 하반기에 이제는 감산을 할 거라고 이제 기대를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관세를 부과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는 수입 관세가 아니라 수출에 대한 관세를 이제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 밖으로 나오는 수출 물량을 억제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한국을 포함해서 역내 시장에는 사실 좋은 뉴스입니다. 예. 사실 이런 어떤 수출에 대한 제한 조치는 하반기에도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기존에 수출에 대한 이제는 인센티브 주는 거를 취소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관세까지 부과를 하면 이제는 페널티까지 부과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 밖으로 물량이 안 나올 거고, 그러면은 지금 역내 타이트한 그런 수급 상황이 지속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감산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지금 좀 약화됐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조금 부정적인 부분인데, 이런 어떤 수출에 대한 제한 조치는 하반기에 보다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사실 수출 철강지에 대한 관세 부과되니까 오히려 우리 철강업체에는 긍정적인 요인이 더 많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이제 철강주의 대장주 포스코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유진투자증권에서 포스코에 대한 목표가 상향 조정하셨는데요. 상승 모멘텀 어디서 찾으셨습니까?
네, 목표가를 이제 상향 조정했던 이유는 워낙에 이제 가파르게 실적 추정치가 상향됐던 것이 이제 배경이었습니다. 이렇게 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반기에도 추가적으로 개선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적만 놓고 봤을 때는 현재 매우 저평가 상태입니다. 이 실적과 밸류에이션 간의 어떤 괴리를 좀 축소하기를 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업황의 구조적인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 좀 시장에서 얼마나 신뢰를 하느냐에 따라서 좀 이제 좌우가 되는 부분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어떤 태도 변화가 저희가 예상치도 못하게 여기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 것은 사실이고요. 이 불확실성을 좀 해소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또 한 종목 아주 관심 많은 종목이죠. 고려아연입니다. 고려아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목표가 상향 조정하셨는데 주가가 조금 너무 많이 오른 것 아닌가 하는 마음도 들어요. 투자 포인트 한번 짚어주시죠. 네, 예상보다 이제 굉장히 견조한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올해 이제 아이언 벤치마크 TC가 전년 대비해서 47%나 이제 급락을 했기 때문에 이익의 눈높이가 굉장히 낮아져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아이언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메탈 가격이 지금 상승을 하면서 이에 관련한 프리메탈 수익이 굉장히 좀 좋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이제는 내년도 말에 완공 예정인 이제 동박 사업을 이제 필두로 해서 추가적인 어떤 2차 전지 소재 사업 진출 가능성이 최근에 굉장히 좀 부각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동박 사업 관련해서는 1차적으로는 주가가 충분히 좀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긴 하지만 앞으로도 이 동박이라는 아이템뿐만이 아니라 다른 아이템으로도 추가 진출이 가능하다라는 부분 때문에 향후에 이런 부분이 가시화될 때 재평가가 추가적으로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제 포스코 고려아연에 이어서 우리 유진투자에서 조금 관심 있게 보시는 탑픽 종목 한두 종목만 더 짚어주시죠. 네, 일단은 시황이 하반기에도 이제는 견조할 것이다. 만약에 중국에서 강한을 딱히 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중국의 수요 모멘텀 둔화가 예상보다 완만해서 수급이 계속 타이트할 그런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전반적으로 지금 뭐 포스코뿐만이 아니라 다른 중소형 업체들한테도 기회가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조금 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자면은 저희는 이제는 구리 가격에 어떤 추가적인 모멘텀 여지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물론 뭐 단기적으로는 지금 뭐 달러화가 좀 강세를 보이면서 구리 가격이 좀 힘을 못 쓰고 있지만 앞으로 이제는 그린 인프라양 수요가 늘어나고 공급이 계속적으로 좀 타이트한 아이템이 이제 구리이기 때문에 구리 관련주인 풍산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우리 박민진 연구위원님께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3분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3분기에 철강주 투자할 때 관심을 가져야 될 이슈 몇 가지만 짚어주시죠. 네, 우선은 이제 추가적인 단가 인상 가능성입니다. 지금 3분기에 이제 조선형 후판 가격 인상 협상을 좀 시작을 했거든요. 지금 언론을 통해서도 뭐 알려진 바대로 굉장히 큰 폭의 가격 인상을 좀 제시를 한 상황이고, 여전히 지금 바게닝 파워는 철강사 쪽에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제시한 인상분의 상당 부분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성차 이제 반기 협상도 이제 진행이 될 것인데요. 상반기에 완성차 쪽의 단가 인상 폭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었기 때문에 하반기에 추가 인상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이런 뉴스 플로우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 중국의 어떤 감산 이슈, 이런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상반기에 이제 중국의 생산량이 12%나 아까 증가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 상황은 거의 균형이었습니다. 글로벌 수급도 타이트했고요. 하반기에 중국의 이제 감산 규모가 생각보다 적어진다라고 해도 수요 감소폭이 예상보다 덜하면은 수급 균형은 좀 지속될 수 있고요. 중국의 또 수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내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확인해가는 과정이 결국에는 필요한 것이고 이런 부분에 지속적으로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금까지 철강업 전반적인 그런 이슈를 진단해 주신 분은 유진투자증권의 박민진 연구위원이셨습니다. 연구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